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황종환입니다. 네, 나를 찾는 행복. 네, 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찾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채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자기 자신을 찾은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데카르트, 칸트, 헤겔, 슈엘링 이런 그 근대 철학자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아갔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근대 사상가들에 의해서 이들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중세까지는 교회가 종교적 권력이 세상을 지배했다고 하면은, 근대 이후에는 사람이 어떤 권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통해서 자기 삶을 개척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대 이후에 과학기술이 놀랄 정도로 발달하고 또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그 전에 생산이랑은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생산을 이루기도 했고, 그것이 근대 이후에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이상적인 세계를, 소위 유토피아라 그러죠. 여러분, 유토피아?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 말의 어원은 우라는 거, 없다 그 말이고, 토포스, 토피아, 토포스, 장소라는 말인데, 유토피아라는 말의 원래 어원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고 산업화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해서 마침내 인간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계를 이 땅 위에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데까지도 사람의 생각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사실 오랫동안 유토피아를 꿈꿔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1971년도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랑 조금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는데, 197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랑 이렇게 그 유럽이나 미국의 이 경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 남산에 있는, 서울 남산에 있는 거기 가면 이제 독일 문화원이 있는데요. 그 독일 문화원에 가서 그 책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이러면서 참 우리랑 많이 국력이 또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나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사실 가졌습니다. 지금 2020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또 경제적으로 많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 그런 거는 아마 거의 그 인간의 그 본능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은 상태에서 나은 세상 가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세상도 그리고 또
또 이렇게 어떤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좋은 가정을 꾸려 봐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대의 이 마르크스주의가 인간이 꿈꾸던 유토피아의 아주 그것을 단순히 그냥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잘 이렇게 정립해 보려고 했던 것이 막시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근대 이후에 이상적인 세계를 이렇게 꿈꾸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학문화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 뭐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하지요. 그 다음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지요. 우선 사람들이 마침내 이 땅 위에 이상적인 세계를 세워보려고 이 막시즘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이 그 꿈을 이루려다가 죽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고 뭐 2천만 명이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금 여러분이 이제 2020년에 사니까 이게 많이 달라졌지만은 1970년대만 해도 이 막시즘의 영향권이 있었던 나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뭐 전체 땅으로도 그렇고 전체 인구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당시에 소련, 중국, 중공, 북한, 이 동남아시아도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도 여러 나라들이,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이 이 막시즘의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거의 본능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막시즘에 근거해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꿈꿨던 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의 그 행복이라는 거는 이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것이다.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 한 30여 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저는 이렇게 철학 공부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목회해서 학문했고 또 이렇게 독일에 가서 미넨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고 30여 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제가 아무리 뭐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강의실에 학생이 없으면은 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과의 이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하게 잘 될 수가 있겠는가? 그걸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누구와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주위에서 나 자신을 공격한다든지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뭐 그걸 바르게 고쳐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뭐 상대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뭐 그 나르시즘,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의 사회 풍조화 돼가지고 어떤 것이 뭐 타당성 있는 말이냐, 어떤 것이 타당성 있는 주장이냐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말하고 나를 위해서 주장한다 이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의 어떤 존엄이라든지 인간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상대해서 그걸 고쳐야 되는가? 어? 무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왜? 내가 누구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자존심에 벗어나는 거다. 내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거 상대하지 않는 방법도 그 관계를 잘 오히려 유지하는 바람직스러운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뭐 좋은 댓글도 있고 나쁜 댓글도 있어요. 그 대통령 일반 뭐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댓글에 대해서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길케고아는 이 사랑의 역사가 아마 1800 공산당 선언이 1848년에 나왔고 사랑의 역사는 1847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기 전에 우린 누구와 관계한다고 여러분? 나는 나 자신과 관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디에 근거한다고 여러분? 사람의 본성 속에는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에 의해서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뭔가 삶에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되는 존재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부엌에 일회용 그릇도 있고 아주 비싼 그릇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도 품격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 현실 세계에서 사실이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을 지키는 거 그것이 이 사랑의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막스는 뭐라고 여러분? 이 자본과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 노동력밖에 없는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데 이 관계만 제대로 되면은 사람이 노동한 대가만 제대로 돌려주면은 마치 이 땅 위에 이상적인 세계를 세울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걸 끝까지 해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제가 1980년대 그 유럽에 있을 때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1980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동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결국 그 막시즘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데 이게 경도되어 있다는 이런데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문제가 많은 거겠죠. 그때 1989년인가 동유럽 중에서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갈 수 있었던 나라가 헝가리 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내 지금 기억으로는. 헝가리 가봤더니 그 주위 뭐 헝가리도 오랫동안 그 막시즘을 받아들였던 나라고 그 주위에 여러 그 동유럽 나라들이 점차좀 변해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는 헝가리였는데 그 부다페스트라든지 이런데 가서 봤더니 다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 자본주의에는 문제가 없느냐?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요? 막스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막스의 얘기에 귀 기울여질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두 체제와의 경쟁에 있어서 더 이상 막시즘은 현실 세계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것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직도 약간 뭐 남아있지만 뭐 북한, 중국 이런 데서 그래서 마침내 인간이 이상적인 세계를 이 막시즘에 의해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다 결국 실패로 끝났고 이 키르케고아라는 철학자는 사상가는 신학자는 내가 영원한 존재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이웃을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스도 신앙에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서 오시고 영원한 존재가 왜 이 땅에 빛을 비춰주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야 될 거지.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개고와는 사랑의 역사에서 영원한 존재와 관계를 가지면서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출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